안녕하세요, 남세동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효과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 2회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가 그렇게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또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10년 전만 해도 윈도우즈라는 OS를 뛰어넘을 OS가 나올 수 있을까 상상하기 좀 힘들었는데요. 여기서 뛰어넘는다 함은 시장 점유율 면에서요. 사실 그 전에 리눅스가 등장했을 때 조금 희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넥스트나 맥OS 등의 도전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생태계 등등으로 윈도우즈를 이기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16년 시점에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포함한 미래가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윈도우즈도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이런 PC 시장에서 윈도우즈가 무너진 것 같진 않고요. 여전히 아마 세계적으로 90% 이상의 쉐어일 텐데요. 그것보다는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MS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OS가 필요한데 거기서는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개가 쉐어가 90% 이상이 됐고 윈도우즈는 5% 미만일 텐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PC 시장은 점점 작아진다고 하니까요. 이 상황을 역시 네트워크 효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iOS, 안드로이드 두 가지가 이미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MS에서 굉장한 노력을 해도 그 네트워크를 이겨내기가 이미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반면에 애플 아이폰의 생태계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OS가 iOS잖아요. 그 iOS 사용자가 워낙 많고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개발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iOS와 같이 사용하기도 쉽고 개발하기도 좋고 한 맥북도 같이 많이 팔리고 하면서 데스크탑 시장의 OS까지도 맥OS 점유율이 늘어나게 되고 데스크탑의 윈도우즈의 점유율조차도 줄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강력한 네트워크 생태계가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생태계도 어쨌든 어떤 세상 안에 있을 텐데요. 그 세상 자체가 바뀐다라기보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생겼을 때는 그 새로운 세상에 또 새로운 생태계가 필요할 테니까요. 기존 네트워크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길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9년도에 제가 인터넷 벤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되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2000년도, 그러니까 뉴 밀레니엄이라고 막 그랬었는데요. 2000년이 되기 이제 며칠쯤 전에 이제 2000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이런 꿈 같은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하던 서비스가 인터넷 서비스였는데 PC 통신 3대 PC 통신이 있었습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였던 것 같은데요. 그 셋은 너무나 큰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이길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따라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꿈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 1, 2년 내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 정도였는데요. 실제로는 2000년이 돼서 한 1년도 안 지났을 때, 그러니까 2000년 말쯤이 되고 보니까 PC통신은 이제 거의 뭐 금방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관찰한 재밌는 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PC통신은 그 텍스트 터미널에서 사용하던 거였으니까 80 x 24 텍스트 화면에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 대문은 뭐 그 아스키 아트로 되어 있다거나, 뭐 이미지를 보는 방법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본다거나. 그런데 이 웹브라우저에서는 뭐 HTML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이미지도 인베드해서 볼 수 있고, 80 x 24라는 제약도 없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PC통신 회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웹브라우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봤습니다. 차라리 제가 했던 서비스처럼 처음부터 인터넷에서 출발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PC통신은 기존에 가진 거가 발목을 잡는 상황인 거죠. 뭐 MS도 아마 이제 새로운 그 스마트폰 세상에 기존의 윈도우즈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득이 되기도 하겠지만 손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는 기존의 강력한 네트워크라는 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분명히 크게 기회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게 바로 기존에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음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유튜브라는 아주 강력한 동영상 서비스가 있는데도 트위치, 그러니까 게임 스트리밍 하는 서비스나 바인, 뭐 짧은 동영상을 쉐어하는 서비스, 또는 뭐 스냅챗은 조금 다른 종류의 서비스죠. 아무튼 그런 서비스들이 새로 나오고 새로운 강자가 되는 것을 보면은, 뭐 네트워크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기존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에 넣을 수 있다면, 예,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 네트워크 효과라는 면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참가자 수의 제곱에 가까운 크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참가자 수의 제곱인 이유는 연결선 때문인데요. 이 연결선 하나하나가 중요도가 크면 네트워크 가치가 커지겠죠. 다시 보면 연결선이라는 것은 참가자와 참가자 사이의 연결의 세기인데요. 예를 들면 뭐 사용자를 모집을 하는데 뭐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용자 모집을 하는데 아무 주제 없이 모집을 하면 이 사용자 100명을 모았을 때 이 연결선의 가치 보다는 어떤 하나의 주제, 뭐 그게 아주 작더라도 뭐 육아,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0명이 모였을 때 이 연결선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100명 간에 무언가 일어날 확률이 아무 서로 관심사가 겹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뭐 주제로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나이로 제한을 한다거나 이렇게 포커스를 둔다는 건데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버드라는 학교 하나로 제한을 했었고, 그 다음에도 학교별로 하나씩 열었었는데요. 그게 아마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대학생에게 연다고 꼭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클릭해서 뭐 5명을 봤는데, 뭐 귀찮겠죠 일단 클릭하기. 그래서 5명을 봤는데 이 5명이 내가 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입자가 뭐 10,000명이건 100,000명이건 별로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는 뭔가 제약을 두는 게 이 네트워크가 더 커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꿈은 클 테니까 크게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앱 이름이나 서비스 이름은 뭐 좀 제너럴하게 지어야겠지만 나중에 컸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시작은 작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작게 한다는 거는 뭐 마케팅을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앱 뭐 디스크립션을 어떤 주제, 디스크립션은 언제든지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요. 아니면 뭐 게시판 이름들을 어떤 주제에만 맞춰서 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작게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제만 좁히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작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화면의 디자인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능이 너무 많으면 화면이 너무 많아지죠. 그러면 공간이 너무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간도 오히려 작은 게 더 좋겠습니다. 공간이 작아야지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자 간의 연결선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채팅 서비스를 했었잖아요. 그 채팅 서비스가 처음 출발했을 때는 예를 들면 채팅방 카테고리 같은 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뭐 30개 정도 만들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든 카테고리에 뭐 방수가 한두 개일 거고요. 그 일일이 그 카테고리를 눌러서 그 방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불편한 거죠. 근데 처음에 만약에 카테고리가 없다면 채팅방 뭐 10개가 하나면에 다 보일 테고요. 그러면 사용하기 더 쉽겠죠. 그리고 오히려 채팅방도 더 많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뭐 피지컬하게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작은 이벤트를 하는데 뭐 되게 큰 운동장에 모이라 라고 하면, 그 운동장에 뭐 어디 뭐 구석에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구석에 모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큰 운동장에 모이라고 하면 뭐 운동장에 게이트도 되게 많고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않고 그 이벤트가 끝날 수도 있겠죠. 뭐 10,000명이 모인다면 괜찮겠지만 10명이 모이면 운동장에 모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동네 어디 작은 카페에서 모이는 게 훨씬 좋게 네트워크가 훨씬 가치가 있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렇게 혼자서는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대로 팩스 나 혼자 가진다고 해서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필요한 서비스를 하더라도 혼자 써도 괜찮은 서비스로 출발하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설계를 할 수가 있다면. 또는 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이서만 써도 유용한 거, 둘은 뭐 주로 지인이 되겠죠.
지인이 둘이서만 써도 유용한 거라면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가지지 않고도 서비스를 부스팅하기가 좋겠죠. 대표적인 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 둘이서만 써도 유용하잖아요. 지금까지 총 3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타겟 유저를 제한을 하고요. 그 유저들이 모이는 공간을 작게 설계하고요. 그 유저들이 혼자서도 또는 2명만 있어도 뭔가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게 하는 것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서비스가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서비스 예를 드는 게 더 잘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라고 제가 이제 검토하게 되는 서비스 중에 생각보다 많은 경우는요, 기획 내용이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면에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많은 사용자가 모이면 이러이러한 게 좋고 그래서 잘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용자가 모이면 이라는 조건이 문제인 거죠. 많은 사용자가 모이고 나면 사실 제 생각에는 이미 성공한 거죠.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용자가 모이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 제로로부터. 이것이 문제인 거지, 많은 사용자가 모이고 나서의 고민은 그때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 우리 마음에야 이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써주고 나면 그 사람들도 더 좋을 테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 마음이고요.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거를 쓸 리는 없잖아요. 기존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그것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를 써야 하는 이유, 우리만의 우리 서비스만의 장점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장점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아지고 나서 생기는 장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적을 때, 심지어 나 혼자 써도 아니면 둘이 써도, 또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만 몇 명이서만 쓰더라도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총 3회에 걸쳐서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